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로 물어봤어요. 경비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죠. 허가 신청서에는 법인만이 되니까 지방경찰서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일단 이제 경찰서에 제출하면 지방청으로 이제 서류 보내거든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 허가할 때 직접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직접이 아니고요. 이제 경찰서장을 거쳐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장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허가증을 못 쓰게 된 경우에 허가증 재개 여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재발급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렇게 사유서를 쓰는 것은 분실해 있을 때예요. 여기는 이제 허가증을 못 쓰게 되었다. 이럴 때는 이제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허가증을 내야 돼요. 이거는 분실해 있을 때. 분실해 있을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유서를 내는 거고요. 못 쓰게 된 허가증 주면 되죠. 자, 경비 여부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개 여부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는 안 돼요. 여기에는 직접 수입인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 납부로 들어가야 되지 전자화폐 등은 안 돼요. 경비업 허가할 때 이게 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입인지 납부된다. 못 쓰게 됐을 때는 허가증을, 분실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허가증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거쳐서 주게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임원 결격 사유는 굉장히 잘 출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봐야 됩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요. 신변보호 업무, 이거는 이제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 임원 결격 사유가 임원이 될 수 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임원 결격 사유거든요. 이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설 경비, 일반 경비원이잖아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고요. 그럼 네 단째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형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었다면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이렇게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죠.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을 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받았을 때 호송 경비 업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인데 왜냐하면 이 집시법 위반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이 경비업법에 위반했달지. 그러면 이게 대통령 경호법 여기 위반했을 때지 집시법 위반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경비업법의 위반 시에 이렇게 결격 사유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인 해설을 한번 봐보시면은 요게 임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되죠. 이 조항은 매 시험 출제가 돼요. 경비업을 법인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로가 있어요.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동종 경비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해가지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4호는 특수경비 업무만, 그러니까 이게 4호는 특수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5호의 경우는 동종 같은 것만 못 해요. 다른 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피성년 후견인 금. 이제 금고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실효되면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경비업법이잖아요. 여기 집시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경비업법과 대통령 경호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자. 그래서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이 여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4호 경우에는 뭐만? 특수경비업무만 결격 사유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이제 호송 경비 업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호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법의 명령에 위반해서
임원이 이제 이었던 자가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예요. 그래서 허가가 취소된 건데 이게 2호가 다른 경비업에 종사한 경우에 그다음에 경비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거든요. 2호, 7호는 제외예요. 왜냐면 여기 2호, 7호는 5년이거든요. 그럼 이 허가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다음에 2호, 7호로 이게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범위를 일탈해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관청 경비업자는 어느 해당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방금 이제 봤던 게 이제 내용인데 이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업무에 종사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2호고요. 7호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종범, 종사했다, 범위를 벗어났다. 이 두 가지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허가가 취소되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거니까 꼭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5호는 동종만 안 돼요. 동종만. 다른 건 돼요. 근데 6호는 뭐 다 못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그런 거 보면서 경비업에 이게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되죠. 파산 선고 있었죠. 실은 이게 답이죠. 이게 만 60세 이상 연령은 여기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임원 결격 사유 정확하게 이게 봐야 돼요. 경비업법상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있었죠.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있었죠. 금고 실효되지 않은 자 있었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경비업법의 벌금형 이거는 특수경비업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경비 업무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특수 경비 업무에 해당하고 요게 이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시설 경비는 상관이 없죠. 이 경우에는 특수 경비 업무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경비업법이나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 경비업만 못 해요. 그러면 시설 경비 업무에 임원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 하면 경비업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이 2년이 된 자니까 3년 이내는 안 되죠. 그럼 특수경비업 이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3년 이내, 3년까지는 특수경비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다 안 되죠. 시설경비든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될 수 없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신변보험 이거 전부 다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경비업법에 위반해서 허가가 이제 취소가 되었다. 이게 그래서 취소 후 1년 만에 시설경비 이거는 뭐예요? 동종. 이게 동종만이죠. 동종만. 그렇기 때문에 호송 경비를 하다가 취소됐으면 호송 경비에 임원은 될 수 없는데 시설 경비는 되죠. 여기에 동종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가 취소돼서 3년 동안 안 되는 것은 동종만 돼요. 물론 다른 업무에 종사했거나 또는 이제 범위를 일단 넘었다 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취소되면 5년간 안 되는 거는 동종 이후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허가가 명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될 때 3년 이내에 안 되는 것은 동종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송 경비만 안 되는 거고 시설 경비는 할 수 있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일단 미성년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 사유죠. 그런데 예전에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 사유 있었는데 삭제가 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 사유 아니에요.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예요. 59세 이상이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요게 연령 상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한이나 상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의 명령에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허가 취소 당시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거든요.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났어. 그러니 결격사유가 아니죠. 3년이 안 지나야 결격사유니까. 그다음에 경비업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거든요. 그러면 2년이 경과됐다. 이거는 아직 3년 안 지났잖아요. 그럼 결격사유죠. 결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에요.
허가를 받고 경비 업무 외에 업무를 종사를 했네요. 이제 5년 이내에 안 되죠. 취소가 됐어요. 재직 중이던 임원이 취소 4년 만에 호송 경비 임원이 될 수 없죠. 이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 이제 하죠.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5년 이내잖아요. 5년 이내. 종사를 했다, 범위를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허위로 허가가 취소됐죠. 허가가 취소됐어요. 근데 을이 취소 후 4년 만에 시설 경비. 이거는 어때요? 동종만 제한되기 때문에 시설 경비 업무 임원은 될 수 있죠. 이거는. 그리고 또 3년도 지났어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3년도 지났고 동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임원이 가능해요.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건 임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관할 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취소됐어요. 이것도 이제 5호에 해당하죠. 4년 만에 호송경비 업무. 이거는 동종만 걸리잖아요. 동종만 걸리기 때문에 역시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임원이 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3년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고 4년 만에 신변보호 업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특수경비만 되거든요. 특수경비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이 안 돼요. 이거는 결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소속 경비원으로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났죠.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럼 5년간 안 되잖아요. 취소 후 4년 만에. 그럼 5년 이내잖아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없죠. 이 경우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디귿 리을로 가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을, 병, 정 이 경우에만 임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잘 응용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허가가 취소됐는데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 범위를 넘었다. 그럼 5년 내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동종 상관없어요. 근데 허가가 취소됐는데 종사나 범위가 아니다. 자, 그러면 3년 이내 안 되는데 그때는 동종만 걸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경비업법이나 그리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 경우에 3년 동안 안 되는 것은 특수경비 업무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물어봤어요. 임원이 될 수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허가 취소 후 사유의 경비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 있냐. 동종으로 제한했네요. 일단 이제 금고 이상 형을 실효되지 않았다. 이거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여 이제 허가가 취소됐네요.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후 3년이 지났다. 이거는 임원이 될 수 있죠. 3년 이내만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동종에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판단 능력을 회복해 경찰청 인증을 받은 피성년 후견. 아무튼 피성년 후견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인정을 받아도 안 돼요.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범위를 벗어나서 했어요. 이 취소가 됐죠. 취소되면서 4년, 5년까지는 안 되죠. 5년 이내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아직 실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없고, 피성년 후견은 인정받아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는 5년 이내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동종 걸리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는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있죠. 네,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까요? 이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춰야 될 인력과 이제 자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업은 3억이죠, 3억. 뭐 바로 여기 3억이 나오네요. 특수경비원도 이 시설경비와 똑같이 20인 3억 이렇게 되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는 20인에 1억 이렇게 되죠. 예, 정답은 2번인데요. 다음 넘어가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을 허가를 받으는 법인이 갖춰야 될 인력 자본금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시설경비예요. 시설경비는 20명의 경비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1명이고요. 1억 원입니다. 자본금 반드시 갖춰야 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호송경비는요. 호송경비는 유단자가 5명 이상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5명 이상이고요. 1억이죠, 1억.
1억입니다. 나머지 다 1억이에요. 특수경비 말고는. 바로 틀렸죠. 유단자는 5명 이상입니다. 기계경비 업무는요. 전자, 통신, 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5명이 포함된 10명 이내로 하고 1억 맞습니다. 특수경비 업무는 20명에 3억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인데 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조문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시호신 기특 이렇게 있어요. 이제 보시면 시설경비 업무 경우에는 보시면 몇 명이에요? 20명. 이게 기본이죠. 20명에 1억. 20명에 1억. 경비수사는 1명이에요. 경비수사는 다 1명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1명이기 때문에 경비수사는 뭐 안 봐도 돼요. 그리고 20명에 1억이에요. 그러면 시호, 신, 기특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호송의 경우에 이게 유단자 5명. 여기도 신변보호도 유단자 5명이에요. 유단자. 그러면 여기에 신변보호하고 호송의 경우에는 탈취가 있기 때문에 무술 유단자가 5명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경비는 이렇게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1억이에요. 특수경비만 빼고 이제 1억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장이 있어야 되죠. 이 교육장. 이제 교육장 다 있어야 돼요. 이 이상이에요. 이상. 이 경비 인력수만큼이 아니라 이상 교육장이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복장이 있죠. 복장. 그다음에 경단분. 이 경단분 복장 이게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경단분 이 복장이 없죠. 복장이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변보호는 복장이 없다라는 거 잘 아셔야 되죠. 대신 이제 어떤 통신 장비가 이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송용 차량과 호송용 백이 한 개예요. 한 개.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에 신변보호는 사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명 1억. 여기에는 5명 1억, 5명 1억 이렇게 가고요. 교육장 다 있어야 되고요. 경단분 복장. 그다음에 경단분 복장에 호송 차량과 호송용 백이 하나씩 있어야 되고 경단분인데 복장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기계경비 보시면 이제 기계경비하고 특수경비를 보면요. 기계경비는 이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 10명이에요. 여기 10명. 경비수사 다 있고요. 1억이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교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감지기와 송신기, 수신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한데 출장소별 출동 차량이 2대예요. 한 대가 아니라 2대 이상. 그리고 복장 경단분. 아까 봤을 때 이게 신변보호만 복장이 없었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복장 경단분 이렇게 들어가요. 무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제 무기는 따로 하죠. 따로 여기 말고 여기 장비니까. 그다음에 3억이죠. 3억. 그리고 특수경비는 2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 교육장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경비수사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다. 하는 걸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뭐 유단자랄지 이 개념 지금 이 표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보시면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인력과 자본금이에요. 신변보호는 유단자가 어때요? 5명 이상이었죠. 자본금 1억이고 호송은 5명 1억. 그 다음에 20인 이상 1억. 그 다음에 20인 이상 3억 맞죠? 신변보호가 5명이었죠. 신변보호가 유단자가 둘이죠. 신변보호와 호송경비의 경우에 5명 이상 이렇게 간다는 거 아셔야 되죠. 다음 문제 보시죠.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시설 기준 틀린 것은 시설 경비는 20명 인력 그렇죠? 경비수 1명. 호송 신변보호는 5명 이상 무술 유단자 맞았죠? 자,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에서 자격증 소유자가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죠. 포함해서 몇 명? 10명 이상이었잖아요. 이렇게 5명을 포함한 5인을 포함한 10명 이렇게 돼 있었죠. 특수경비원은 20명 이상 경비 인력을 갖춰야 된다. 방금 표를 보면은 뭐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기계경비의 장비입니다. 기계경비. 출동 차량은 출장소를 2대였죠. 2대 이상. 그다음에 경비 인력을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경비 인력 수만큼 유지. 그렇죠. 이렇게 기계 경비니까요. 기계 경비의 경우에는 수 이상이었어요. 이상이네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복장은 경비 인력 수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딱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술 자격증 5명을 포함 아니죠. 포함한 10명이고요.
송수신장치 감지 유지, 이게 답이네요. 그죠? 아무튼 여기에 이게 포함이 될 거고 경비 인력 수만큼이 아니에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상. 출동 차량 2대 잘 기억하시고 이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5명을 포함해서 10명. 다시 한번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이고요. 여기에 보면 출동 차량 2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경비 인력수 이상, 여기죠. 이상. 그러니까 경비 인력수만큼이 아니라 경비 인력수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감지, 송신, 수신기를 다 이렇게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 경비에는 어때요? 출동 차량 있어야 되고 감지, 송, 수신기 있어야 되는데 전파 탐지기는 없죠? 아까 봤을 때 감, 송, 수가 있어야 되죠. 감지에서 송신을 하면 수신을 해야 되니까요. 출동 차량은 2대 이상이어야 되고 경비 인력수 이상의 복장, 경단분을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잘 보시죠. 다음 문제 가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경비업 법률상 경비업 시설 기준에 관한 호송용 차량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기준품 운반에 필요한 이게 경고성과 안전성이 있어야 돼요. 경고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인데, 이게 무선 통신 시설이에요. 유선이 아니라 무선 통신 시설과 그 다음에 경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경보 장치. 결국 호송용 차량의 경우에는 경고하고 안전해야 되며 무선 통신 시설과 경보 장치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영상 녹화 시설이 아니고요. 무선 통신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률상 경비업의 시설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시설하고 특수는 몇 명 있어요? 20명 이상이었죠. 20명 이상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기계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을 추가하고 하자면 자금을 갖춘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3억이기 때문에 여기 1억이잖아요. 1억이고 3억이니까 다 3억을 채워야 돼요. 갖춘 걸로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호송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을 추가하고자 할 때 자본금을 갖춘 걸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1억이고 1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의 더 이렇게 추가할 필요는 없죠. 교육장의 경우에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출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경비 인력이 더 적게 필요한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더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교육장을 더 크게 해야 되겠죠. 더 많이 필요한 경비 업무에 교육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요. 시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A 경비업체, 이건 이제 자본금 1억이잖아요. 호송 경비,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4가지 경비업을 한꺼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 1억 외에 추가로 2억을 이렇게 필요하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특수경비업까지 같이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총 해서 3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거 있으면 되니까 3억이 더 있어야 되니까 2억을 더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허가를 받은 이제 경비업체예요. 신변보호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 1억 원 외에 추가로 1억이 필요가 아니에요. 그냥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C경비업체예요. 3억이죠.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 4가지를 다 하려고 할 때 추가로 자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3억만 있으면 돼요. 다 해서. 기계경비 업무를 허가를 받은 자가 부산, 대전, 광주, 대구 4곳에 출장소를 두려고 한다. 최소 8대의 출동차량. 이게 출동차량은 어떻죠? 기계경무, 이게 출장소마다 2대씩. 자, 그러면 4곳에다가 2대 이상씩 있어야 되니까 최소 8대가 필요하겠죠. 8대가 필요하겠죠. 최소 2대 이상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경비업 법령상 이제 경비업의 시설에 따른 허가, 출장소인데, 출장소에 3곳이죠? 네, 최종적으로 같이 하는 출동 차량은 어때요? 최소한 2대 이상이죠? 그러면 6대 이상 있으면 되죠. 최소 6대만 있으면 되죠. 6대. 출장소마다 2대 이상 이렇게 되니까요. 2대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봅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을 받아 행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허가는 세 가지예요. 신규 허가, 변경 허가, 갱신 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예를 들면 시설 경비인데 특수 경비로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확보 계획서 아니죠. 자본금이 틀렸죠. 자본금은 반드시 갖춰야 되지 확보 계획서만 갖고는 안 되죠. 인시장 이거는 1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본금은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경비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 이모로 경력, 신용 검토 들어가죠. 그죠? 여기 경비지도사 경력은 들어가지 않죠. 특수경비여부 허가 기준 중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인 20인 자본금 3억 맞죠. 시설경비는 1억에 그리고 20명 이렇게 되는 거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기준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술 유단자 경비인력을 갖춰야 하는 경우는 호송경비뿐인가요? 아니죠. 신변보호도 그랬죠. 신변보호도 유단자 5명 이상. 신변보호 업무 경우에 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담분을 갖추면 되고 복장을 갖출 필요 없다. 이게 답이었죠. 신변보호는 복장을 갖출 필요는 없었죠. 교육장 시설 기준인 일반 경비원 수가 가장 많은 경비 업무는 이 경우에는 이제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특수경비 업무가 당연히 가장 많죠. 그다음에 기계경비 업무 경우 전자통신 기술 경비자 일반 경비와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5명 이상이 포함된 총에서 10명이죠. 그죠? 이게 기술을 가진 일반 경우에 5명 이상이죠. 총에서 10명인지 이렇게 되니까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요. 다음 중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이렇게 범위를 벗어났어요. 범위를 벗어나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면 이제 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이렇게 동일한 명칭을 쓰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동일한 걸 쓰면 안 돼요. 보시면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취소가 됐다면 10년간 동일한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 이제 허가가 취소가 됐죠. 허가가 취소돼서 임원이 변경 없을 때 허가 취소해도 이게 임원의 변경 없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임원의 변경 없이 그 임원이 하는 것은 5년 이내에 안 되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명칭으로는 10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임원이 하는 것은 5년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경비업의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 제한 틀린 거.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동일한 명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명칭으로 했으면 그 명칭으로는 받을 수 없죠.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 외에 업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동일한 명칭, 그러니까 종범이었는데 이렇게 종사하게 한 경우하고 범위를 넘은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10년 동안 동일한 명칭으로 쓸 수는 없어요. 세 번째,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 외의 영업으로 이렇게 종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취소됐어요. 근데 그 임원이 변경되지 않고 하는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종범이 있었잖아요. 종사하게 했다, 범위를 넘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취소가 됐다. 자, 그랬을 때 동일한 명칭으로는 10년 동안, 그리고 임원이 변경되지 않고 그 임원이 그대로 갈 때는 5년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의 제한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행정처분 또는 벌칙. 이제 그래서 허가관청은 이렇게 이런 거를 부과할 수는 없죠.
허가관청이. 그러니까 경비여부 제한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았다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받은 경우는 다시 취소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왜 그러냐면 허가관청이 잘못한 경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칙을 부과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종사하겠다 할지, 범위를 넘었다 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럼 해설 한번 보시면요. 이 경비업의 허가 제한이 있어요. 이 내용도 잘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호가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범위를 넘는 경우거든요. 여기에 이제 범위를 넘는 경우, 다른 분 종사하는 경우, 종범. 경비업체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 날로부터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2호, 7호 사유로 이렇게 임원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5년 동안, 5년 동안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없죠. 10년, 5년인데 여기에 벌칙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